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 대비 상담 이론에 관한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담 이론의 내용을 펴주시고요. 상담 이론에서 목차가 나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각 학자들의 상담 이론을 집중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서 쭉 내려오면 10번까지가 바로 상담 이론에 해당됩니다. 골고루 출제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1번은 상담의 진행 과정입니다. 시작에서 종결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2번은 주요 상담 기법입니다. 주요 상담 기법은 사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에 마지막에 상담 윤리적인 부분이 있네요. 자,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상담 이론이 이루어지는데 상담 이론의 많은 부분들은 이론적인 문제가 출제된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례 문제가 출제되는데 사례 문제는 기법이나 또한 상담 이론에서 사용하는 그 기술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요. 기법 문제에 대한 사례는 한 10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강은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을 하겠습니다. 한 강에 하나의 이론을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그문트 프로이드 하면은 정신분석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이론을 가미시킨 것이 바로 정신분석 상담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의 기본 전제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신분석 이론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상담 이론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신분석 이론의 기본 전제를 보면 1번이 뭐예요?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다양한 에너지들이 상호작용하는 힘의 체계다라고 합니다. 이 프로이드가 강조했던 것이 행동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정신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체계인 정신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긴장이 감소되면서 사람은 쾌락을 느낀다. 즐거움을 느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 번째 보면 사회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회라는 요소가 개인이 이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환경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는 개인의 에너지 방출 모드를 허용하지 않고 일정한 제한과 통제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싶어하는 개인과 그것을 제한하는 사회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갈등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방출로 인한 긴장에 대한 개인의 욕구는 끊어요. 통제를 가하는 사회 환경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갈등을 경험할 때 개인은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개인들이 쓰는 게 바로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거기에서 6번을 보면 인간 내부에 내적 심리적 갈등이 존재한다. 그래서 불안 요소가 나타나는데 그 불안 요소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고 또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이 중요합니다. 7번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7번의 내용은 이건데 정신분석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되겠고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이 정신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인간의 성격을 결정한다. 정신결정론이라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심리적 결정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 결정론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분은 정신 중에서도 무의식이라는 요소를 강조했죠. 무의식이라는 요소를 강조했고 이 무의식이 바로 성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한 심리, 성적 이론이라고 하는데 심리성적 이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프로이드는 이러한 성적 욕구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에 성적이란 말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을 보면 정신분석은 심리적 결정론에 기초하며 끊어요. 무의식이 중요하며 이 무의식적 동기 중에서도 성적 욕구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실력 따지기가 있는데요. 이 실력 따지기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이 삶의 본능을 거기에 있는 대로 이야기한다면 에로스가 되고요. 자, 에로스가 바로 삶의 본능이 되고 그 다음에 죽음의 본능이 타나토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이드 주장에 의하면 인간들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끊으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죽음의 본능을 타나토스라고 불렀고요. 이 타나토스와 대립되는 존재가 바로 에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로스는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원동력인 생존 본능입니다. 삶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920년에 저술된 쾌감 원칙의 피안이라는 책에서 프로이드는 인간에게 삶과 죽음의 본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대립된 본능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일반적으로 에로스와 타나토스는 서로 굳게 융합되어서 떼어낼 수 없을 정도로 결부되어 있다. 동전의 양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에로스에 이끌려서 삶을 영위하고 타나토스의 영향을 받아서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요 개념입니다. 주요 개념에서 중요한 요소가 나오죠. 자, 넘겨보시면 정신의 구조와 성격의 구조가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의식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정신의 구조로 고쳐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러면 정신의 구조와 성격의 구조를 판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정신의 구조가 있습니다. 정신의 구조가 있는데 그 정신의 구조를 다른 말로 지형학적 모형이라 합니다. 지형학적 모형 또는 지정학적 모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건데, 자, 여기에서 빙하가 있고요. 해수면입니다. 바다 해수면. 여기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인 빙산이죠. 그래서 의식 영역이고, 바다 밑에 있는 이 넓은, 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우리가 무의식적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수면을 바로 전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1번 의식, 그 다음에 2번 전의식, 3번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잡아보면 인간의 의식은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하죠. 자각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무의식 영역은 자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자각할 수 없는 영역, 반대 영역이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의식이 있습니다. 전의식은 노력하면, 그 사람이 노력하면 자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력하면 자각할 수 있는 영역, 이게 바로 전의식이 됩니다. 가물가물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전의식은 그래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기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세 개 중에서 가장 프로이드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무의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의식을 가장 강조했다. 프로이드는 가장 강조했고 또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정신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무의식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신의 구조 밑에 보면은 성격의 구조가 있습니다. 성격의 구조. 이 성격의 구조는, 성격의 구조는 다른 말로 구조적 모형이라 합니다. 구조적 모형이 같은 말이고요. 성격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원초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초화라는 것은 바로 이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아는 에고우라고 하죠. 이것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에고우. 그 다음에 슈퍼에고가 초자아죠. 초자아가 있는데 초자아는 슈퍼 에고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격의 구조다 말할 수 있고요. 원초화는 본능, 충동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원초화라 할 수 있고, 이 자아는 현실에 입각해서 하는 겁니다. 현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아다. 그 다음에 이 슈퍼에고라는 초자아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자아, 이상이라는 녀석과 양심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초자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중요한 키워드를, 세 가지의 키워드를 적어드렸어요. 성격의 구조를 조금 더 보강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보면요.
인간의 이 무의식 영역에 완전히 퐁당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원초화입니다. 따라서 원초화는 자, 전체 무의식 또는 완전 무의식의 영역이다. 완전 무의식의 영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무의식 영역 안에 원초화가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이드가 강조했던 것이 또 원초화거든요. 그래서 성적 본능이나 성적 충동을 강조했던 이러한